사람들은 살찐 사람들에게 살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마른 사람들에게 말랐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신경합니다. 마른 사람들은 뼈밖에 없다, 많이 좀 먹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심지어 사람들이 살이 안 쪄서 부럽다는 말까지도 스트레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많이는 먹는데 살은 잘 안 찝니다. 저도 평생 빼빼 마른 몸으로 살았었는데요. 어렸을 때 외부산 체격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살을 찌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총 10kg를 찌워서 70kg가 됐습니다. 당시에 인바디를 측정했는데 저는 평생 저체중으로 살다가 과체중으로 나온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신기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또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배만 나온 게 아니라 복근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덩치를 키우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멸치였던 제가 살을 찌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신 분들이 소화 흡수력 문제다, 기초대사량 문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안 먹어서입니다. 많이 안 먹어서. 여기서 나는 많이 먹는데 라면 2개, 3개는 기본에 밥까지 말아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끼니는 많이 먹게 되는데 하루에 총 섭취한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다. 마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찮아하고 끼니를 자주 거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안 먹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마른 사람들은 보통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한 끼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많이 먹는다고 잘못 착각을 하지만 실상 보통 사람들보다 적게 먹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살찐 사람들은 살이 빠져서 나오고 살이 말랐던 사람들은 살이 쪄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군대에서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나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세끼를 먹는 것 자체가 강제입니다. 그렇다면 살찌기 위한 답은 나왔죠. 많이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먹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 그 양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많이 먹는 건지 적게 먹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식사에 칼로리를 계산하고 몇 g의 단백질을 먹고 이런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을 기준 삼아서 먹는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평소 먹는 만큼 밥을 먹게 됩니다. 이럴 때는 평소대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는 양을 늘리게 되면 잉여 칼로리가 쌓이겠죠. 그만큼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을 찌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먹는 양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빈도수를 늘리는 겁니다. 먹는 양을 늘린다는 것은 세 끼를 총 먹게 되면 한 끼에 먹는 양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먹는 빈도수를 늘린다는 것은 끼니 사이마다 간식 식사를 넣어서 우리가 먹는 횟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끼니 수를 늘리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소보다 많이 먹게 돼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요. 과식을 피할 수 있어서 몸에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삼시세끼를 일반식을 했고요. 각 끼니마다 빵, 그리고 우유나 라면, 계란 같은 걸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녁에 밤에 야식을 한 번 더 해서 총 6끼, 못해도 5끼 이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먹다 보니까 6개월 만에 10kg가 증량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먹기만 해서 살을 찌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ET형 몸매가 된다는 겁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ET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몸매가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마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ET형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을 찔 때 보통 근육하고 체지방이 같이 늘게 되는데요. 여기서 늘어나는 체지방의 비율이 높게 되면 살컵이 되는 거고,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보기 좋은 몸으로 살이 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근육 운동을 최대한 해줘서 같은 체중 대비 늘어난 근육량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2두 3두 같은 소근육 운동보다 등 가슴 하체 같은 대근육 위주의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을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늘릴 수 있고요. 체지방보다도 근육량의 비율을 높여서 더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애초에 근육 자체가 별로 없어서 맨몸 운동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푸시업, 맨몸 스쿼트, 크런치, 턱걸이 같은 걸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말랐기 때문에 맨몸 운동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턱걸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턱걸이 같은 경우는 살이 찌신 분들, 특히 이제 80kg 이상인 분들 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60kg대이신 분들, 70kg대이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턱걸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체중에 따라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말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턱걸이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를 합니다. 처음에 잘 못하시는 분들도 연습 좀만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턱걸이를 3개도 못했는데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60kg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20개까지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운동과 식사를 꾸준히 하게 되면 분명히 살이 찌실 될 겁니다. 그런데 매사 그렇듯 꾸준함이 문제겠죠. 사회생활 하면서 체중 증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건강과 활력도 있을 거고, 자기만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거. 근데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도움되는 거라도 매일 힘들게 운동하고 식단을 하게 되면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 희생이 커지게 되면 옳은 방향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헬창처럼 몸을 좋게 만들 수는 없어도 주변에 호감을 주면서 자기 만족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를 제가 지향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안 찐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먹지 않아서이고요. 결국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꾸준하게 먹고 운동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향상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르신 분들의 멸치 탈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몸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